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4월 25일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연해주에서 만났습니다. 연해주에서 가장 중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습니다. 이전 저도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를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아주머니들이 늘상 이렇게 보자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건이 워낙 없어서 물건이 파는 즉시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상수단으로 보자기라든지 그리고 가방을 꼭꼭 비치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 바로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이전에 극동연방대학을 찾아서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지금 극동연방대학은 다른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다른 섬 쪽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곳에 회담 장소를 정한 것은 굉장히 보안에 그리고 경호에 굉장히 안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취재를 한 결과 몸 상태가 썩 좋지가 않다는 느낌이 납니다. 거친 숨을 계속 실제 푸틴은 바로 김정은의 아버지 뻘입니다. 푸틴이 한 1951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거의 70살에 가까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30대밖에 안 되는 김정은이 공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거친 숨을 그렇게 내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 완전 얼굴색이 아주 굉장히 상한 진짜 맛이 간 그런 모습의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야, 건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외신 보도 분석도 제가 봤습니다. 이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오버액션을 많이 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손도 바디랭귀지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번 푸틴과의 만남에서는 많이 위축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자그름 계속해서 어그적 만일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레임덕 오리가 쩔룩쩔룩 하는 것처럼 팔자그름을 걷는데 이 그림을 보는 여러 영상물에서도 뒤편에 옷이 구겨졌다고 합니다. 구겨졌는데 그런데 구겨진 옷을 누구 하나 제대로 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김정은은 바로 국가의 상징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시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김정은의 옷이라든지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겨진 상의 옷이 그대로 노출됐고 그리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프게 보일 수 있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김정은 측근의 부하들이 볼 때는 슬프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도 가졌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회담 장소에서는 러시아 측에서는 자리가 10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북한 쪽에서는 4자리만 의자가 비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 외에 9명의 배석 인원이 있었고 여기 북한 쪽에는 김정은 외에 3명만 배석을 했고 다른 1명은 의자도 없이 그냥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측에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이번 만남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원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조받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배석해서 아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의자 수를 줄였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쪽에서는 의자가 10개, 다른 반대쪽에서는 의자가 4개, 이러니까 이게 조금 균형이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회담을 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표정이 굉장히 피로하게 보였다. 굉장히 또 피로하게 보였다는 것은 이것이 캥기지 않는다, 내키지 않는다, 이런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국을 하러 가는 일종의 국을 외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북한에서는 제일 잘 나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푸틴을 만나서 뭘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쪽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로감이 훨씬 많았을 거다. 이전에 하노이 갈 때 평양에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까지 아주 긴 시간을 장기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잘하면 대북 제재도 풀 수 있고, 그리고 문재인이 중간에 중재자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데 실제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또 기차를 타고 나선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역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리는 좀 짧았겠죠. 그렇지만 열차 여행이라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는 목적이 이것이 구글이다, 자신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가는 것과 어디로 가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피로도도 많았을 것이고, 얼굴은 완전 그런 잿빛 얼굴, 거의 죽을 상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하노이 갈 때는 자기 동생 김여정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또 봉사를 하고 담배를 피면 재떨이까지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김여정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만일 김여정이 나타났더라면 자기 오빠 구기진 상의도 이렇게 바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정비를 했을 텐데, 김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로 인한 일종의 경고 내지 문책 인사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정세현 같은 사람은 지금 김여정이 이게 더 단계가 더 높아지고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출연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PD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한간에선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무슨 마약에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이건 확인되는 그런 보도는 아닙니다. 확인된 또 사항도 아니지만, 그런데 일부 한간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김여정의 얼굴이 쫄깃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전에 필로폰 중독자들을 볼 때 대부분 중독된 사람들이 얼굴에 하관이 굉장히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인된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풍문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블라디보스톡 회담에서 김여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정말 의례적이다,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블라디보스톡 회담에서 실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푸틴이 어떤 국가 정상끼리 만나면서 지각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지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영국 수상이라든지 다른 외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늘상 늦게 그렇게 출연을 하는데, 이것은 정상 간의 어떤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그런 얄팍한 일종의 술수를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번에 김정은과 만날 때는 김정은이 오히려 30분 더 늦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그런데 김정은이 푸틴에게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뒤늦게 나타났겠습니까?
저는 또 이런 측면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룻밤 여독에 늦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어제 밤에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늦잠을 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정은이 푸틴과 만나면서 자기가 고의로 일부러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30분 늦게 등장을 했다는 그런 일종의 예측이랄까요. 이것은 가설로 보더라도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굉장히 좀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1951년생, 우리 나이로 거의 70이 다 돼가는 일종의 어르신인데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놈이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이나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천천히 나타나서 조금 내심으로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4월 25일 날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연해주, 옛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았던 곳, 제가 한번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취재하러 갔을 때 그 당시 북한 벌목공들이 많이 러시아에 진출했습니다. 러시아 시내에 가보니까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런 벌목공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이러니까 북조선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는 북한의 실정을 그렇게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살기가 어떻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선생님, 그런 질문은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러시아 오니까 아주 살기가 좀 힘들죠. 실제 그때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호텔에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틀면 녹물이 막 나왔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배수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런 녹물이 나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러시아에서 살다가 북한에 가면 선생님이 한국에 있다가 러시아 온 그런 느낌과 똑같습니다. 아주 못 삽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상황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벌목공들의 표정 그리고 옷차림 굉장히 남루하고 같은 동포로서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벌써 30년이 다 된, 30년 넘었죠. 그 상황입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기억으로 그래 남는 일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